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세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상사님이었다. 세린은 부엌에서 혼자 차를 끓이던 중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 지은이는 오늘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세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지금, 왜 이 시간에 상사님의 전화가? 세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세윤 상사님의 목소리가 상상 속에서 메아리쳤다. 세린 씨, 지금 집에 계세요? 제가 갈게요. 세린은 32살,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적이었다. 지은이와의 결혼 생활은 5년째,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범 부부로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세린은 지은이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가족 같은 사랑, 친구 같은 편안함이었다. 진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세윤이었다. 세윤은 35살, 회사의 부사장으로 차가운 미소 뒤에 숨긴 따뜻함으로 직원들을 이끌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세린을 꿰뚫었다. 그들은 2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 우연히 마주친 순간부터 끌렸다. 한강변의 야경 아래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속내를 털어놓았고 그날 밤 키스를 나누었다. 그 후로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춤처럼 이어졌다. 회사 복도에서 스치듯 하는 손길, 야근 후 카페에서의 속삭임, 그리고 가끔 아내가 없는 집에서.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세린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 자랐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라고 했고, 세린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지은이는 대학 선배로 편안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불꽃 같은 열정은 없었다. 세윤과의 만남은 세린에게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했다. 세윤은 이혼 경험이 있었고 그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사랑은 숨기지 말아야 해. 세윤의 말은 세린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동성애는 금기였고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세린은 마침내 받았다. 네, 상사님. 목소리가 떨렸다. 세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숨결이 느껴졌다. 세린 씨, 미안해요. 갑자기. 만나고 싶어서. 지은 씨 출장 갔다는 거 알죠? 제가 지금 가도 돼요. 세린의 마음이 요동쳤다.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오세요. 30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린은 문을 열었고 세윤이 우산을 접으며 서 있었다. 검은 코트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그녀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비가 너무 와서. 미안, 세윤이 웃었다. 세린은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방으로 들어서자 세린의 작은 침실이 드러났다. 벽에는 한지로 장식된 선반의 책들이 빼곡하고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국화가 피어 있었다.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세윤은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여기 오는 게 처음 같아요. 지은 씨 집인데 세린은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는 그냥 동거인 같은 거예요. 진짜 집은 여기, 내 방이에요. 그 말에 세윤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세린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솔직해지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해, 세린 씨. 나랑 같이 살자. 세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말은 꿈 같았지만 동시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상사님, 그건 불가능해요. 가족, 회사, 모든 게. 그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세윤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대학 때 첫사랑이 여자였어.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결국 헤어졌어. 이제 후회만 남았어. 세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의 김치 담그는 소리와 아버지의 담배 연기 속에서 자랐다. 나는 항상 정상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상사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나를 알게 됐어. 그들의 손이 얽혔다. 세윤이 세린의 뺨을 어루만졌다. 입술이 가까워지려는 순간 문득 세린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지은이의 메시지였다. 오늘 일찍 끝나서 집에 갈게. 사랑해.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밤, 그들은 키스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세린의 방에서 긴 대화를 이어갔다. 세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있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 동성 결혼 논의도 되고 프라이드 행사도 커지고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졌다. 다음 날 아침, 세윤이 떠난 후 세린은 지은이와 마주쳤다. 어제 누구 왔어? 신발 자국이 남아있네. 지은이의 미소는 평소와 같았지만 세린은 죄책감에 짓눌렸다. 회사에서 세윤을 마주할 때마다 그 눈빛이 더 뜨거워 보였다. 하지만 균열이 시작됐다. 동료 하나가 세린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고 세윤과의 메시지를 엿봤다. 세린 씨, 상사님하고 무슨 사이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세린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에서 지은이는 점점 차가워졌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세린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대신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생활에서 이런 비밀은 치명적이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세린아, 언제 손주 볼 수 있냐? 지은이랑 잘 지내. 세린은 울음을 삼켰다. 세윤과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야근 후 그들은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세윤이 세린의 손을 잡았다. 나랑 도망치자. 제주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해. 세린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한 달 후 고조가 왔다. 회사 연말 파티에서 술에 취한 동료가 세린에게 다가왔다. 너 상사님하고 사귀는 거 맞지? 레즈비언이야. 세린의 얼굴이 붉어졌다. 세윤이 그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이 왔다. 개인사로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린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짐을 챙기고 있었다. 나 알아. 세윤 씨랑. 나도. 사랑했지만 이건 안 돼.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린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세윤이야. 세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이가 떠난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부엌 테이블 위에 남은 지은이의 커피잔이 그들의 5년을 상기시켰다. 세린은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겨울바람이 스치며 그녀의 뺨을 스쳤다. 세윤의 전화가 왔다. 세린 씨, 괜찮아. 내가 올게. 세린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로 자유라고 말했다. 세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오늘은 잊자. 우리만의 밤으로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포도주를 마셨다. 세윤의 손이 세린의 어깨를 감쌌다. 미안해. 내 탓이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미래로 흘렀다. 세윤은 자신의 아파트 이야기를 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거기서 같이 살면 어때?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해. 나 지원할게. 세린은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두려움이 있었다.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해? 딸이 여자랑 사랑해라고. 한국의 가족 문화는 그런 고백을 용납하지 않았다. 세린의 어머니는 매년 추석에 손주 언제 볼 거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남자답게 살아라고 타이르던 사람이었다. 세윤은 세린의 손을 꼭 쥐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나처럼.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세린의 방에서 밤을 보냈다.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세윤의 체온이 세린을 녹였다. 사랑해, 세린아. 그 말은 세린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시 들이닥쳤다. 세윤의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너 또 여자랑. 아이 때문에 정신 차려. 세윤은 전화를 끊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세린은 세윤을 안았다. 우리는 강해. 함께라면. 세린은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내며 레즈비언 커뮤니티 온라인에 가입했다. 서울의 퀴어 카페 레인보우 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세린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아직 소수야. 하지만 변하고 있어? 2023년 프라이드 행사에 10만 명이 모였어. 세린은 세윤과 함께 그 행사에 참가했다. 이태원의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세린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세윤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그 순간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는 듯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랑 왜 헤어졌어? 무슨 일 있었어? 세린은 울면서 엄마,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침묵이 길었다. 그게 여자야?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겼다. 충돌은 점점 커졌다. 세윤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고 이사회가 세윤을 압박했다. 개인사 관리하세요. 회사 이미지가. 세윤은 버텼다. 내 삶은 내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느 날 세린의 방에서 세윤이 무너졌다. 나 포기할까 봐의 세린 씨 때문에. 세린은 충격을 받았다. 왜? 우리 사랑이잖아. 세윤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 내가 세린 씨를 망치고 있어? 직장 잃고 가족과 멀어지고. 내가 이기적인 것 같아. 그 말은 세린의 가슴을 찔렀다. 반역의 씨앗이 싹 텄다. 세린은 혼자 생각했다. 세윤 언니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내가 물러나야 할까?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일 때 세린은 결심했다. 세윤에게 잠시 떨어져 보자. 각자 생각할 시간을 지라고 말했다. 세윤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세린아, 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세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해 그들은 헤어졌다. 세린은 제주도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혼자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한국의 자연이 그녀를 위로했다. 귤밭에서 만난 할머니가 사랑은 때론 기다림이야 라고 말했다. 세린은 세윤을 그리워했다. 매일 밤 세윤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한편 세윤은 서울에서 홀로 버텼다. 회사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퇴직을 고려했다. 친구 하나가 너 세린 때문에 미쳤어. 그만해 라고 했지만 세윤은 그 애가 내 인생이야 라고 답했다. 반역의 순간이 왔다. 세윤의 여동생이 세린의 존재를 알게 됐다. 언니, 왜 그런 삶을 사? 정상적으로 살면 되잖아. 세윤은 동생을 안았다. 정상은 뭐야? 나한테 정상은 세린이와 함께하는 거야. 동생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윤의 결의가 그녀를 움직였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세린은 서울로 돌아왔다. 세윤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세윤이 서 있었다. 세린아,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 순간 세린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는 세윤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졌어. 세리는 어머니를 막았다. 엄마, 이게 제 선택이에요. 세윤 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사회가 용납 안 해. 세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세린의 방에서 세윤과 어머니가 마주 앉았다. 긴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는 과거 자신의 청춘을 털어놓았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지? 후회돼. 세윤은 조용히 듣고 저희도 후회 안 할게요. 세린 씨를 지킬게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생각해 볼게 라고 했다. 작은 균열이 생겼다. 희망의 균열. 가을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스치던 계절, 세린과 세윤의 관계는 조심스러운 평화를 되찾았다. 세린의 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매주 전화로 밥은 잘 먹고 있니? 라고 물었다. 그 물음 속에 숨겨진 애정은 세린에게 위로가 됐다. 세윤은 새 프로젝트를 맡아 회사에서 바빴다. 이번엔 조심할게. 우리 비밀 지켜줄게. 하지만 비밀은 영원하지 않았다. 세린의 새 직장에서 동료 하나가 세윤과의 과거를 캐물었다. 부사장님하고 사귀었대? 진짜야. 세린은 부정했지만 소문은 퍼졌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그런 루머는 치명적이었다. 상사로부터 개인사로 업무에 지장 주지 마라는 경고가 왔다. 세린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밤에 세윤의 품에서 나 포기할까 봐라고 속삭였다. 세윤은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 돼, 우리는 강해. 명동의 퀴어 서클 모임 가보자. 거기서 힘 얻을 수 있어. 그들은 명동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갔다. 촛불 아래 다른 레즈비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여성이 10년 전 가족이 날 쫓아냈어.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 라고 말했다. 세린은 눈물을 흘렸다. 세윤의 손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세린의 방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언니,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텨.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세윤의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났다. 아이의 양육권을 이유로 세윤을 협박했다. 여자랑 사귀는 내가 엄마 자격 없어. 세윤은 법정 싸움을 각오했다. 세린은 세윤을 도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증언할게요 라고 말했다. 전 남편은 분노했다. 너희들 때문에 아이가 이상해질 거야. 그 말은 세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국의 이혼 문화에서 동성애는 불리한 요소였다. 세윤은 밤에 울었다. 세린아, 나 때문에 내가 더 고통받아. 헤어지자. 세린은 세윤의 입을 막았다. 절대 안 돼. 이 싸움 함께. 고조는 겨울에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세린의 방에서 그들은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새해에 우리 둘이 여행 가자. 부산으로. 하지만 그날 밤 세윤의 여동생이 문을 두드렸다. 언니, 엄마가. 병원에 세윤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는 세윤을 보며 너 왜 그렇게 살아? 손주 볼 수 있게 해줘라고 말했다. 세윤은 눈물을 삼켰다. 엄마, 나 행복해. 세린이가 있어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여자라니. 이해 못해. 세린은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세윤이 나오자 가족이 제일이야. 나 물러날게 라고 말했다. 세윤은 세린을 끌어안았다. 아니, 너도 내 가족이야. 그 사건 후 세린은 자신의 가족과 대면했다. 추석에 부산으로 내려간 세린은 어머니 앞에 섰다. 식탁에 김치찌개가 놓인 전통 한옥에서 세린은 말했다. 엄마, 세윤 언니를 사랑해요. 제발 축복해주세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지게 무슨 소리냐라고 소리쳤다. 긴 침묵 후 어머니가 사랑이라면? 지켜봐 주마라고 했다. 작은 승리였다. 세리는 울었다. 한국의 가족 유대가 때론 고통이지만 때론 구원이 됐다. 세윤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세린의 방을 우리 공간으로 만들었다. 벽에 무지개 스티커를 붙이고 책장에 퀴어 문학을 채웠다. 언니, 이 책 봐, 한국 작가의 레즈비언 이야기야. 세윤은 웃었다. 우리 이야기처럼,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언론에서 동성애 이슈가 불거졌다. 한국 사회, 아직 준비 안 됐어 라는 기사가 나왔다. 세리는 불안했다. 우리, 안전할까? 세윤은 사랑이 안전을 만든다고 답했다. 어느 날, 세린의 전화에 지은이가 연락했다. 세린아, 나 미안해. 너 행복한 것 같아서. 축하해. 그 메시지는 세린에게 자유를 주었다. 지은이도 새 삶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세린은 세윤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둘이야.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산책했다. 겨울 별빛 아래 세윤이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의 서약에 세린은 눈물을 흘리며 긍지라고 했다.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세윤의 회사에서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세윤이 연루됐고 언론이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부사장, 동성연애 루머, 헤드라인이 나왔다. 세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 맞아요. 저는 세린 씨를 사랑합니다. 이게 제 3이에요. 세린은 TV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언니, 왜 공개해? 세윤은 숨기기 싫어라고 답했다. 그날 밤, 세린의 방으로 세윤이 왔다. 미안. 내 동의 없이 예세린은 세윤을 안았다. 자랑스러워. 공개 후 폭풍이 몰아쳤다. 세윤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고 이사회가 그녀를 해고했다. 이미지 문제야. 세윤은 웃으며 좋아요. 자유예요 라고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너졌다. 세린의 방에서 세윤은 나, 모든 걸 잃었어. 직장, 명예. 여세린은 세윤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나 있잖아. 새 시작이야. 그들은 함께 구직을 시작했다. 세윤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퀴어 기업 컨설팅. 한국에 필요해. 세린은 마케팅을 도왔다. 작은 사무실에서 그들의 꿈이 싹텄다. 사회적 반향은 컸다. 일부는 용감하다고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변태라는 댓글이 달렸다. 세린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세린아, 언론 봤어. 위험해. 세린은 엄마, 이게 우리 진심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조심해. 한국은 아직 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다음 날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세린의 방에서 어머니는 세윤을 마주했다. 고생 많았소. 세린이 잘 부탁해요. 그 말은 눈물의 축복이었다. 세윤은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반역은 내부에서 왔다. 세윤의 여동생이 세윤을 배신했다. 언니, 공개 때문에 엄마가 아프댄 세윤은 동생을 만났다. 카페에서 너 때문에? 라고 물었다. 동생은 사회가 안 받아들여. 정상으로 살아라고 했다. 세윤은 분노했다. 정상. 내가 뭘 알아? 동생은 떠났고 가족과의 균열이 깊어졌다. 세린은 세윤을 위로했다. 언니 가족, 나도 될게? 봄에 그들은 첫 클라이언트를 얻었다. 작은 퀴어 카페 체인. 여러분 덕에 용기 얻었어요. 클라이언트의 말에 세린은 뿌듯했다. 하지만 개인적 고통이 따랐다. 세린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너, 실망이야. 집으로 오지 마. 세린은 울었다. 세윤은 시간이 약이야. 나처럼 세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세윤은 홀로 섰다.
세리는 멀리서 지켰다. 가족 행사라 세윤이 말했다. 하지만 밤에 세린의 방으로 왔다. 엄마,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했어. 세린이 얘기하면서. 여름, 프라이드 행사에 다시 참가했다. 이번엔 연사로. 세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한국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어렵지만 사랑은 가치 있어요. 군중이 박수 쳤다. 세린은 무대 아래서 눈물을 흘렸다. 행사 후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영원히 함께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세윤의 컨설팅 회사가 보이콧을 당했다. 동성애 자랑 일 안에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세윤은 포기 직전이었다. 세린아, 나 실패자야. 에세린은 아니, 영웅이야 라고 했다. 가을에 전환점이 왔다. 한 대형 기업이 세윤의 회사를 후원했다. 다양성 존중해요. 뉴스가 나갔다. 세린과 세윤은 춤을 췄다. 세린의 방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제 안정됐어. 하지만 지은이가 다시 나타났다. 세린아, 나 새 남자 만났어. 너처럼 용기 내서. 세린은 웃었다. 행복해. 지은이는 세윤에게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라고 했다. 과거의 화해였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세린의 어머니가 초대했다. 부산 집에서 김치전과 함께. 세윤 씨,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의 미소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세린의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잘 살아라고 한마디 했다. 작은 승리. 세린과 세윤은 기차로 돌아오며 가족이 커졌어 라고 웃었다. 새해가 밝았다. 세린과 세윤의 삶은 안정 속에 피어났다. 컨설팅 회사는 성장했고 세린은 파트너로 합류했다. 사무실은 홍대 근처, 창밖으로 거리 공연이 보이는 곳. 우리 회사 퀴어 아이콘 될 거야. 세윤이 말했다. 세린은 동의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정부의 동성애 정책이 후퇴했다. 프라이드 행사 금지, 뉴스가 충격이었다. 세윤은 시위에 나섰다. 자유를 외쳐. 세린은 걱정했지만 함께했다. 경찰의 물대포 속에서 손을 잡았다. 위험해. 세린이 소리쳤지만 세윤은 이게 사랑이야 라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세린의 방에서 상처를 보듬었다. 세윤의 팔에 멍이 들었다. 세린은 연고를 바르며 언니, 조심해라고 울었다. 세윤은 너 지키기 위해 라고 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봄에 세린의 생일, 세윤이 깜짝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퀴어 커뮤니티 멤버들. 케이크에 영원한 사랑지라고 썼다. 세린은 감동했다. 고마워, 언니. 반역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세윤의 새 클라이언트가 배신했다. 계약 후 동성애자라 안 돼라고 취소. 세윤은 법적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서 차별이에요 라고 외쳤다. 세린은 증언대에 섰다. 세윤 씨는 최고의 파트너예요. 판사는 승소를 선언했다. 승리의 밤, 그들은 삼겹살집에서 축하했다. 한국이 변하고 있어. 세윤이 말했다. 여름, 제주 여행. 바다에서 수영하며 여기서 살까? 세린이 물었다. 세윤은 서울이 우리 뿌리야 라고 했다. 제주 흑돼지 구이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 입양. 가능할까? 세린이 물었다. 세윤은 전쟁가 라고 답했다. 한국의 입양법은 아직 멀었지만 희망이었다. 가을, 세린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병원에서 세린아, 미안해. 내 사랑 인정할게. 세린은 울었다. 세윤이 간호했다. 어머님, 쾌유하세요. 어머니는 너희 둘이 예뻐라고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회복은 기적 같았다. 추석에 가족 모임. 아버지가 세윤에게 잘 부탁해 라고 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겨울,
회사가 상을 받았다. 다양성 기업상 연회장에서 세윤이 수상소감을 말했다. 세린 씨 덕분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다. 세린은 무대로 올라앉았다. 그 순간 한국 사회가 그들을 인정하는 듯 했다. 하지만 최종 충돌이 다가왔다. 세윤의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너희 때문에 아이가 트라우마야. 법정 싸움 재개. 세린은 아이한테 사랑 보여줄게요 라고 증언했다. 아이는 세윤을 보며 선마라고 불렀다. 전 남편은 포기했다. 너희가 이겨? 새 봄이 왔다. 세린과 세윤은 아이를 공동 양육하기로 했다. 법적 장애는 있었지만 사랑으로 채웠다. 세린의 방은 이제 둘이 집이 됐다. 책장에 아이 사진을 더했다. 엄마들 사랑해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다. 회사도 커졌다. 퀴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한국 레즈비언을 위한 플랫폼. 사회 변화가 느껴졌다. 동성 파트너십 등록이 논의됐다. 세윤은 로비 활동에 나섰다. 평등을, 세린은 홍보를 맡았다. 프라이드 행사에서 수만 명이 모였다. 세린과 세윤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사랑 만세.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부산에서 어머니의 생일, 김치찌개 냄새 속 세윤이 요리 도왔다. 아버지가 잘 살아라 라고 웃었다. 완전한 수용이었다. 지은이도 결혼했다. 너희 덕에 용기 얻었어. 과거가 치유됐다. 여름, 한강 피크닉. 아이와 함께. 엄마들, 행복해. 아이가 물었다. 항상 세린이 답했다. 세윤은 너 덕분이야. 가을, 책 출간. 숨겨진 사랑, 한국 레즈비언 이야기요 베스트셀러 됐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감사해요 라고 했다. 세린의 방에서 책을 보며 우리 이야기야 라고 속삭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세윤이 무릎 꿇었다. 영원히 함께할까? 세린은 한국의 눈 속 그들의 사랑은 피었다.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그들은 희망의 불씨였다. 세린의 방에서 시작된 사랑은 세상을 바꿨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성장했다. 상처를 딛고 용서를 배웠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사랑은 인내야. 세윤이 말했다. 세린은 그리고 용기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영원히.